안녕하세요. 비타민제라고 합니다. 요즘 전세를 살면 보증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막상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어도 만기가 됐을 때 그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바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또한 그 유명한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허그에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청구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는 21년 7월 29일부터 23년 7월 29일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했고요.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이 가입된 오피스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3,800만 원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질권 설정이 걸려있는 전세 대출을 80%나 받았습니다. 겁도 없이 전세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하마터면 제 돈도 다 뜯기고 빚도 오로지 저희 채무가 될 뻔했지만 허그의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서류와 절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락되는 절차나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세요. 그 첫 번째는 세입자,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 보증금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는 걸 이용해서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보증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다른데요. 그 시점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험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고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그 날로부터 두 달 지난 뒤부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보증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럼 바로 만기 두 달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저 어디 사는 몇 호의 임차인 누군데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안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집주인에게 답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도달시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도달시키는 것의 중요한 점은 만기 두 달 전까지는 완료를 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만기 1년 전이든 또는 뭐 6개월 전이든 1년 반 전이든 두 달 전까지는 이렇게 도달된 의사 표시한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통화 녹음을 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은요. 집주인에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시면 그 연락한 전화번호가 있을 건데요. 그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 전화번호랑 똑같아야 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인정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연락처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를 경우에는 그 연락한 전화번호로 집주인 선생님에게 신분증 사진 앞뒤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허그 입장에서도 돈을 돌려줄 때 이 연락한 사람이 제3자가 봐도 누가 봐도 집주인이 답장을 해준 게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 전화번호랑 다르면 이렇게 인증을 해야 되는 수단이 한 번 더 필요하게는 될 거예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에도 내용 증명은 반송되는 인정 절대 안 되고요. 집주인이 무조건 수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꼭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임무를 끝내셨으면요. 두 번째 임무는 사실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 이사 나가거나 전철하지도 마시고요. 계속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계약이 종료된 그 다음 날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너무 무시무시하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건 그냥 관할 지방 법원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지방 법원에 냈다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뒤에 화면으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지방 법원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에게 사건 번호가 주어집니다. 이 사건 번호를 여기 사이트에서 계속 조회를 하시면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완료가 됐을 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저당 확인하고 압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그 서류 중에 을구라는 곳에 가불병정무 할 때 그 을구라는 곳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딱 적히게 됩니다. 제가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혀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또 완료가 되면 법원에서 등기로 저에게 결정문이라는 걸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문을 꼭 받아서 나중에 보증금 청구할 때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잃어버리지 말고 꼭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프로 직장러이기 때문에 평일에 계속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번외로 아직 만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기다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만기보다 더 빨리 청구하고 돌려받은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임대인과 만나서 중도해지 합의서라는 걸 작성했습니다. 중도해지 합의서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원래 저의 만기 7월 29일보다 더 빨리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서로 간의 합의서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래 만기는 7월 29일이었는데요. 해지 일자를 5월 24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도 5월 24일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었고요. 보증금 청구도 5월 24일 기준으로 2달이 지난 뒤인 7월 25일 이후부터 더 빨리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중도해지 합의서도 어떻게 보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여기 인감 도장을 찍으시면 그거에 대한 인감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되고,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의 발급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급 날짜는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5월 24일에 계약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인감 증명서는 5월 24일 그리고 4월 24일 한 달 사이에 발급된 거야. 허그에서 그렇게 문제 삼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서 임대인께 협조를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요. 바로 허그로 달려가셔서 청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는 완수해야 되는 임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걸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딱 을구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 그 시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2달을 기다렸다가 청구하러 갔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보증금 청구하러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청구는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허그의 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총 관리센터는 5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에 3군데가 있고 대전에 1곳, 부산에도 1곳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총 5군데 중에서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되기는 하거든요. 본인의 관할 구역을 찾으셔야 되세요. 저는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집주인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이 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관할 지역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시구에 맞는 곳으로 가시면 되고요.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내 전셋집 주소 기준으로 관할 구역을 찾아가시면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이거나 또는 보증금 청구된 건수가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관할 센터가 좀 바뀐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인의 집주인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꼭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거나 허그의 홈페이지에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문의글을 남기면 아마 답을 달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센터에 방문하실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방에 있는 대전에 있는 거나 부산에 있는 건 좀 아닐 수도 있긴 하는데요. 제가 가려고 했던 수도권에 있는 모든 관리센터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더니 다 오픈런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대기 번호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대기 시간이 4-5시간 걸린다고 하는 그런 후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꼭 오픈런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오픈런도 좋지만 서류는 물론 당연히 챙겨 가셔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는 걸 이용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보험이랑은 조금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모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개해드릴 서류는 공통서류입니다. 보증금을 청구하는 누구나 다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인데요. 이건 대부분 주민센터나 또는 은행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썼으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본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지금 이름이 사실 바뀌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도 하던데 그냥 흔히들 우리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을구에 등록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제가 아까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준비해서 가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다 드렸다라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에서 이체한 이체 내역서나 또는 거래 내역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물론 전세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보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거래 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임무인데요. 만기 2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도달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되세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통화 녹음이나 내용 증명이 도달된 거라든지 또는 중도 해지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녹음은 속기사무소라는 데다가 의뢰를 하셔서 문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중도해지 합의서는 아까도 좀 강조드렸지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사본도 꼭 추가로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주민등록 등본 제 거랑 그리고 제 거의 주민등록 초본 필요하고요. 이거 주민번호 전부 다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제 신분증 필요하고요. 8번째는 저의 인감증명서 3장이랑 그리고 거기 가서 도장 찍을 인감 도장 이렇게 세트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근데 나는 인감이 없는데 하시면 서명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걸 주민센터 가셔서 발급을 받고 그걸 3장 준비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인감을 처음 등록하시거나 서명도 처음 등록하시는 경우에는요, 아무 주민센터나 가시면 안 되고 꼭 본인의 관할 동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화곡 본동이더라고요. 거기로 가서 처음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그 이후에는 아무 때나 가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담이니까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요. 제가 돈 돌려받을 통장 사본 필요하고요. 그리고 10번째는 저는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오피스텔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필요한데요. 오피스텔이 원래는 오피스 말 그대로 주거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애초에 서류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 집은 주거용으로 쓸 거다라고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적혀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고요.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공통서류였고요.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서류를 조금 더 챙기셔야 되세요. 대출 없으신 분들은 스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빚쟁이가 될 수 없으니 얼른 열심히 챙기러 은행에 가보셔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냐? 첫 번째,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출을 얼만큼 받았다라는 그런 거래의 확인서 같은 거거든요. 은행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근질권 설정 계약서 또는 채권 양도 계약서라는 걸 발급받으셔야 되세요. 저는 질권 설정이 있는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근질권 설정 계약서를 받았고요. 근데 이건 대출 상품마다 다르니까 필요하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채권 양도되어 있는 대출을 받았다면 채권 양도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요. 오로지 본인의 신용으로 전세대출을 일으켰다면 이 서류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공통서류랑 약간 겹치긴 하는데요. 은행 가신 김에 발급 받으시라고 소개란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이체했다는 거래내역서 준비하시고요. 네 번째는 보통 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허그에서 보증금을 저에게 주지 않고 은행으로 전액 다 입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지점 통장 사본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같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가신 김에 이 4가지 서류 한꺼번에 다 발급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으로는 보통 발급도 어렵고 또 다른 지점을 가도, 그러니까 대출을 실행시킨 그 지점 말고 다른 지점 가면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은행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행에 한번 확인해보고 헛걸음 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부관리센터라는 곳으로 방문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오픈런 하려고 했었는데 9시 40분쯤 도착했더니 대기인 수가 3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기다려도 20명 이하로 대기인 수가 줄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1시쯤 넘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만 더 기다려서 제 차례가 됐었고 서류 다 내고 거기 허그 양식 쓰라는 대로 썼더니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서류 다 쓰고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거절되면 어떡하지? 면책되면 어떡하지? 항상 좀 가슴 졸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8월 1일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가슴 졸이며 30일을 있다가 8월 31일에 드디어 보증금 청구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안 된다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6번인데요. 이것도 잠시 명도라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명도는 그냥 짐 빼고 이사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걸 다 확인시켜 주어야 그 날에 명도 일자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 과정도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되세요. 명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프 명도, 저 혼자 하는 거랑 아니면 그 위탁 관리 업체분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명도 방법이 있는데 저는 9월 15일을 명도 일자로 하겠다라고 담당자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담당자님이 그날은 명도한 사람 너무 많아서 위탁업체 일손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셀프로 해도 괜찮겠냐라고 해서 물론이죠, 당연하죠 라고 해서 저는 그 날짜에 셀프 명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도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는 있는데 조금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관리비를 정산해야 됩니다. 관리비는 그 맨날 뭐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사 나가는 그 명도 일자까지 다 정산을 마무리하고 관리비 완납 내역서라는 걸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과금도 정산을 하셔야 되세요. 공과금은 수도, 전기, 가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명도일 날짜에 모든 게 다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명도일자 기준으로 정산이 되셔야 되세요. 명도는 근데 보통 어플로 많이 하더라고요. 한전이나 또는 아리수라는 어플이 있었고 그 가스 앱도 이렇게 있어서 저는 전부 다 어플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너무 안 받기 때문에 다 어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방에 짐을 다 빼시고 사진을 찍으셔야 되세요. 사진을 찍어서 방이며 거실이며 화장실이며 신발장이며 근데 이것도 수납장 다 열어가지고 짐 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현관문, 그 호실 나오게 현관문까지 찍어가지고 그것도 사진으로 다 남겨 놓으신 다음에 그걸 취합해서 담당자님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담당자님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담당자님께 메일로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오전 11시 전에 이 메일들을 전송을 했더니 오전 중으로 은행에 입금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은 물론 다 상환이 됐었고 나머지 차액은 한 오후쯤에 은행 직원이 처리해서 저한테 입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한번 텍스트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걸 좀 참고해서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메모하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한 이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이 진짜 파란만장하고 어디 가서 티도 못 내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 주변도 못 챙기고 너무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돌려받게 돼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얻은 교훈도 많고 이럴 것 때문에 얻게 된 지식도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된 정보와 지식들을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꼭 여러분들도 정상적으로 다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